자, 그러면 윤 대통령 앞에 기자회견은 끝났다 쳐요. 지금 뭐 계속 최상병 문제 얘기가 나왔지만 최상병 특검이 이제 그렇죠. 발등에 떨어진 불이잖아요. 더군다나 기자회견에서 네. 앞서 조선일보나 또는 아까 중앙일보가 예상한 그러한 정도의 답변이 나왔을 때 과연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여당이 그러면 그 상태로 거부권 행사하고 할 때 감당을 할 수 있는 거냐. 감당을 못할 분위기니까 사실 절충이나 이런 것도 얘기하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그동안에 그러니까 조선일보나 이런 데들이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 최상병 특검법 있어. 근데 거부권을 행사하면 더 여론의 역풍을 맞을 거야. 국민은 어쨌든 실체적 진실을 원해. 최상병 특검 통과시키는 걸 국민들은 다수가 뭐 10명 중에 한 7명 정도가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어떤 방법이 없을까? 그럼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기자회견을 할 때 윤 대통령이 진솔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뭐라고? 받을 거 있으면 받고 지금 저 김대중 칼럼도 그러잖아요. 받을 거 있으면 시원하게 받아 그냥 당당하게.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뭔가 잘못하거나 뭐 문제 있으면은 대통령이 정말 진솔하게 얘기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도 만약에 국민들이 여론이 안 돌아서면은 그러면 어떡할 거야? 그럼 법리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걸 지금 여권에서 궁리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골치가 아픈가 봐요, 지금. 그 궁리하고 있는 걸 경향신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이렇게 돼 있어요. 경향신문 3면에 여권 최상병 특검 일방적 거부권 반대론 솔솔 사죄 등 필요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조건부 수용이란 대국민 사과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관련 특검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일방적 제2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여당 내에서 나오고 있다. 그래서 조건부 수용이나 대국민 사과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예. 그러면서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민심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제3의 길을 모색하자는 취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게 여러 사람의 얘기를 이제 여러 사람이 공개적으로 얘기한 거를 모은 기사인데 가령 신지호 전 국민의힘 의원 채널A가 이제 인터넷으로 하는 인터넷 방송이 있어요. 유튜브 네. 하고 있죠. 근데 여기는 채널A 라디오라고 막 써놨는데 자기들은 그렇게 부르더라. 그렇죠. 그걸 또 그렇게 부르는데 라디오를 갖고 싶은가 봐. 어디 거 인수한다는 얘기가 막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TBS도 있잖아. 그러니까 뭐 거기도 있고 뭐 하여튼 뭐 그런데 네. 만약에 어디를 갖게 되면 조선만 다 주고 우리는 안 주고. 그러니까요. 열받지. 뭐 이 보수 정권에서 라디오 갖게 되면 출연료라도 많이 줘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그러면 좀. 조선 하나 아마 동아 하나 가질 가능성이 있어. 이것도 예의주시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죠. 라디오까지 말이에요. 아무튼 최상병 특검을 수용하냐 거부하냐 이 두 개의 양자택일로 가면 안 된다 하면서 조건부 수용을 전제로 한 거부권 행사를 제3의 방법으로 제시했다. 그 무슨 얘기를 하느냐. 공수처 수사가 끝난 다음에 특검을 하자. 근데 민주당이 2명 추천하는 건 안 되고 중립적인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복수로 추천해주면 거기서 대통령이 고를 수 있게끔 특검 법안을 다시 수정하면 수용하겠다라는 게 솔루션이 되지 않을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고 또 이제 다른 얘기도 쭉 있는데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제안이 있는 거에 대해서 제3의 방법들, 방안들을 그렇죠. 지금 계속 찾는 작업들을 하고 있다. 그런데 어쨌든 거부권 행사는 너무 부담스럽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국민의 원내 핵심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관계자는 이런 조건부 수용 등 대안에 대해서 좋은 얘기이긴 한데 그게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니고 민주당에 달려있다. 민주당은 지금 이 특검법을 그대로 받든지 거부권을 행사하든지 하라는 완고한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저는 이 원내 관계자의 인식에 대해서 아마 100%를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사실은 누구한테 달린 거냐? 대통령한테 달린 거죠. 사실은. 맞아요. 대통령이 원론적으로 뭔가에 얘기를 해야 민주당도 그러면 이런 방향 저런 방향 모색을 해보는 것이지 지금 예를 들면 신지호 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방송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원내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쨌든 지금 여권 입장에서는 재표결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중앙일보 3면이 그 고민을 전하고 있습니다. 25명 불참해도 특검 가결 위기, 여당 낙천 낙선자 단속 비상. 이건 우리가 다 전해드렸기 때문에 제목만 보여드려도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50여 명 정도 되잖아요. 낙천 낙선자. 이번에 이제 당선인 신분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25명만 그러니까 출석 인원으로 따지면은 불참을 해버리면은 그러면은 그냥 이거 재표결 다시 들어갈 수도 있어.
그리고 한 17명의 배신자가 나오면 그러면 또 통과될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낙천자에 대해서 그런 이제 분위기를 전하고 있고요. 이 지금 검찰의 김건희 명품법 디올백 수사 이거 어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갑자기 뭐 이거 수사하라고 전담 수사팀 꾸리라고 하고 그랬다고 하는 거 저희가 전해드렸잖아요. 소식. 그 오늘도 갑자기 검찰총장이 한마디 했어요.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 지켜봐 주세요. 또 한마디 했는데 네.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은 이제 흥미로운 대목들이 있습니다. 동아일보 사면요. 예.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은 뭐 대통령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근에 요 설명드리면서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실하고 검찰하고 지금 뭔가 충돌기로 있는 거 아니냐는 등의 얘기를 맞아요. 하는데 맞아요. 대통령실은 그런 얘기 자체가 야당의 어떤 전략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예. 자기들도 근데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한대요. 대통령실의 한 인사가 검찰이 들고 있다가 지금 시점에 수사팀을 확대하려는 이유가 궁금해. 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데 예. 여기서 또 흥미로운 게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임기 만료 전까지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 등 주요 수사를 마무리 짓겠다라는 의지를 측근들에게 피력했다라고 돼 있고요. 또 최근에 전직 검찰총장 등 다수의 법조계 언론들로부터 김건희 여사 사건을 원칙대로 신속히 수사해야 된다. 시간이 더 지체되면 검찰 전체가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된다는 내용의 전화를 수차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그동안은 보도가 안 된 부분이에요. 그렇죠. 일부러 저희가 전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해석을 하게 될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이 코멘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짧은 해석을 덧붙이면 예. 검찰은 지금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것도 수사해서 마무리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뭘 맞춰야 되니까 김건희 여사 것도 뭔가 해가지고 맞춰야 되고 그렇죠? 이렇게 균형 맞추면 트위터부터 수도 지금 같이 조사해야 되고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려니까는 대통령실은 김건희는 안 돼. 그렇지. 이렇게 나오는 거고. 김건희 안 돼. 그러는데 검찰이 내 말 안 들으면 가만 안 놔둘 거야. 민정수석으로 혼내줄 거야. 그렇지. 네. 민정수석 씨를 오늘 조직 개편을 오늘 민정수석 씨를 신설하는 방안에 조직 개편안을 대통령실에서 발표를 한다고 해요. 그렇죠. 그리고 새로운 민정수석은 이미 뭐 내정이 다 된 거잖아요. 그렇죠. 김주현 씨로. 김주현 네. 전 검사가 네. 그냥 검사지. 그렇죠. 검사 출신인데 전 법무부 차관까지 한 분. 그렇지. 전 법무부 차관까지 한 사람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하는데 중앙일보 보도가 너무 재밌더라. 이거 여기까지 전해드리고 저희가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중앙일보 오면 기사입니다. 9일 윤 대통령 취임 2주년 회견 1시간 동안 자유 질의응답한다. 제 기사 제목을 저걸 달아놓고 기사 내용은 다 민정수석 얘기고 얘기야? 마지막 한 문단만 기자회견 얘기예요. 뭔가 이상한 뭔가 편집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속을 뻔했어. 그렇죠. 거기에 되게 재밌는 내용이 들어가 있죠. 감찰 조직이 민정수석실 산하에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대통령실 산하에 힘을 얻는 중이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민심 청취와 감찰 기능은 병행해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진짜 하겠다는 거야. 현재도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감찰 업무를 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통령실 직원이나 부처 최고위직만 하고 있는데 예. 이거를 민정비서관실을 키워가지고 더 넓히겠다라고 하는 구상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능 다시 부활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 자기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했던 사람이잖아. 즉 여기다 특감반도 설치하고 그러니까. 비상시적으로 제보받고 여기서 그러면 검찰이나 공직자 조직을 다 손아귀에 넣고 이렇게 가겠다라는 게 여기도 드러나는 거고 그걸 얼마나 지금 대통령실이 다급해졌는지 부담감을 느끼고 있느냐 다 나오는 거고요. 여당에서는 한동훈이 움직인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 얘기까지 하기엔 시간이 없다. 네.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계속 당직자들 며칠 전에도 당직자들 만나가지고 한 20명인가요? 만나서 밥 먹었다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계속 만나자 그랬다며요. 뭐 계속 전당대회에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를 자꾸 많은 사람들이 한다라는 기사들이 오늘 있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당권 도전설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다 이런 거고. 룰에 달려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경향신문 제목은요. 차기 당대표 변수 한동안은 한동훈 이렇게 귀엽게 제목을 달기도 했습니다. 관련 기사에. 재밌네요. 네. 어쨌든 간에 기자회견 모레 있을 기자회견이 얼마나 중요한지 신문들이 강조하고 있고 그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할 건지까지도 예상 답안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 예상 답안으로는 이런 모든 상황이 정리가 안 될 거다라고 오늘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김대중 칼럼에서는 시원하게 받을 거 있으면 받고 구차하게 행동하지 마라.
보수 대통령으로서 당당해져라. 안 되면 당당하게 그만둬라.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다. 앞으로 오늘 민정수석실 조직 개편안 발표할 때 어떤 조직도를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대놓고 사찰하겠다라고는 말하지 못하지만 감찰 기능을 통해서 사실상 사찰 기능을 부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지금 보수 신문들조차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거고요. 검찰은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출 건지 아니면 손밖에 벗어나서 민정수석실에서 검찰을 아예 장악하려고 덤비게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네요. 지금 보면 며칠 사이가. 네, 저희도 중요하네요. 끝내야 돼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오늘 24분 4분도 오버했습니다. 이 말씀은 구독, 좋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한테 스콕스 좀 홍보해 주십시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시사평론가 김성환 김민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